저출산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 280조 원에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네. 뭐 청년 임대주택 예산 같은 거는 방금 말씀하신 광의의 저출산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거 말고도 뭐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나 아니면 뭐 스포츠단체 지원 예산 이런 것도 네.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다 넓게 보면 결국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저출산과 관련되지 않은 게 없기 때문에 광의로 저출산 대책으로 묶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야 이제 사람들이 아니 저출산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280조 원씩이나 썼는데 안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얘기할 때 이 280조 원이라는 숫자가 좀 많이 이용되기도 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거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우선 280조라는 숫자를 좀 과잉됐어요. 네. 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첫 번째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고령화 정책들도 거기 많이 포함돼 있어요. 그게 노인복지라든가 네. 아니면은 뭐 첨단 무기 도입 이런 게 이 예산이 포함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청년 임대주택이라든가 전세자금 대출 이런 것들은요 돌려받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여기 그대로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관된 정책, 예를 들면은 지금 예방 접종이 굉장히 숫자가 늘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이거는 아이의 건강을 위한 정책이 메인인데 주 목적인데 실제로 비용을 낮춘다는 측면에서 저출산 정책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 이 정책 이 정책 리스트에서 빠진다고 해서 그 사업이 사라지지 않아요. 네. 어차피 해야 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산이 굉장히 부풀어졌다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서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사업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것들의 모습이에요. 사업을 보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예산으로 이렇게 한정 자꾸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 문제고 두 번째는 저출산책 틀렸다라는 논리로 많이 써요. 네. 280조가 되는데 아이를 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은 약간 들어갔는데요. 한 5년 전만 해도 이런 기사 실제로 실렸어요. 200 몇십 조를 했는데도 안 풀어라는데 차라리 이민으로 받아들이자.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이 숫자가 좀 쓰이는 느낌이에요. 아니요, 그거는 저는 인구학자로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드는데요. 거기는 인구를 사올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몇 조를 줬으면 얼마만큼 인구를 뽑아낸다는 생각은 굉장히 저급한 생각이에요. 인구는 네. 인구예요. 인구를 노동력으로 본다든지 잠깐 특정의 측면만 바라보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사람들의 삶이 모여있는 총합이 인구거든요. 그게 출산율로 나타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걸 너무 그렇게 경제주의적으로 단언하게 해석하는 것도 전 틀렸다고 생각되고요. 더 큰 문제는 자꾸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280조가 우리가 자꾸 집착하게 되면요. 사업에 빠져요. 사업 단위로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효율적 예산을 보자. 예산의 사업의 효과성을 보자라는 식으로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시 개별 사업으로 빠져들게 돼요. 저출산 정책 효과 없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푸는 방식은 지금까지 인구 정책의 구조가 무엇이 잘못됐고 새로운 구조는 어떻게 짜야 되지로 가야지 사업의 효율성으로 빠지는 거는 약간 문제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출산에 가장 인접한 대책으로 크게 보육, 양육 쪽에 초점을 좀 맞춘 대책. 그리고 아까 52시간도 결국은 광의로 봐서는 그 보육, 양육 쪽에 네. 많이 인접해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현금을 많이 주는 대책이 있죠. 네. 넓게 봐서 결과적으로 어떤 게 더 잘 원활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네. 이제 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후자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2010년도 초반인데 20만 그 어린이집에 안 보내면 2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아들 돌봄 네네. 수당으로. 그러면은 뭐 그때 생각이 했어요. 그러면은 양육비에서 20만 원이 줄어들겠지. 20만 원의 부담이 줄어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더 늘었어요. 그만큼 그 돈 그냥 가지고 올라갔죠. 학원을 다녔어요. 그때부터 영세 미술학원이 생기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돈으로 현금 지원을 하면은 그런 식으로 비효율적 오히려 쓰일 때가 가능성이 더 높고 두 번째로는 이게 지속 가능한가의 문제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방에 굉장히 아이가 조금 태어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는 인프라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인프라로 풀 수가 힘들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현금이 필요한 데가 있고 실제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초창기에 굉장히 경제적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성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이야말로 적재적소에 결국은 우리가 아이를 건강하게 낳고 키울 수 있는 인프라가 맞춰지지 않고서는 이걸 돈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오히려 다른 역부족이 많기 때문에 앞에 걸 전제로 우리의 인프라와 제도가 안정된 상태에서 그런 지원이 같이 결합이 돼야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